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헤이. 산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23회 재활통증 전문 의료기기인 닥터 서플라이의 안순규 CEO님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한 거 온라인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게스트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저를 포함해 4분의 MC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라리 PD가 아니라 저는 이제 날지식을 잇는 남자 날 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눈처럼 반짝이고 쫀득한 피부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 세라 인터내셔널의 홍세민 대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벤처 기업들 멘토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IR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에버 파트너스의 임중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 4명도 다 MC들도 다 어쨌든 간에 CEO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MC는요. CEO는 앞으로 미래의 CEO 되실 분들은 누구든지 앉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언제든지 이 자리는 항상 돌아가면서 MC를 보는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쪽지 보내주세요. 자, 오늘 그 게스트이신 그 닥터 서플라이의 안순기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닥터 서플라이 안순규 대표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진보다 훨씬 동안 아닙니까? 저 사실 사진 보고요. 사실 사진만 보고서 이분 사진이 거의 없어요, 인터넷에. 이게 유일한 사진이에요, 유일한. 거의 본인의 얼굴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예, 제가 남 앞에 나서는 것 매우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매우. 제가 왜냐면 이런 CEO 할 때 CEO 사진 이제 그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면 회사명이나 CEO명 하면 웬만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딱 이 사진 하나예요. 이거 딱 조그만 명함판 사진처럼.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사진 보고는 좀 더 나이가 근데 오늘 보기 되게 동안이시고 네,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안 대표님 먼저 회사가 닥터 서플라이란 게 예. 닥터자가 붙어가지고 뭔가 의료기기나 뭐 이런 거 같다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주식회사 닥터 서플라이는 2002년도 11월 5일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그 재활 통증이나 압박 그리고 치료 재료 쪽으로 국내 종합병원 위주로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외과 계열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중 특히 정형외과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 대표님. 네. 그 성함이 그 안태규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제가 200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2월 1일 날 결혼을 늦게 했는데, 결혼하신 것 같네요. 네, 늦게 결혼했습니다. 그 전에 그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 아는 형님하고 정월달에 토정 비결을 봤는데 이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이름이 좋아져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풀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서다 보니까 너무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안순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태규로 잠깐 갔다가 안순규로 다시 백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태규가 원래 본명이 아니었고 예. 안태규 갔다가 안순규로 본명이 다시 바뀌고 가게 다시 안태규로 간 겁니다. 안태규로 간 건 언제 다시 간 겁니까? 한 3년 전 된 것 그러면 제가 오늘도 안태규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안순규가 맞습니다. 안순규 맞는 거예요. 안태규 갔다 안순규였다가 안태규로 갔다가 안순규가 복잡하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안 대표님이 직장 생활 한 9년 정도 하셨단 말이죠. 세계 뭐 3대 뭐죠? 제약 회사죠. 예, 예. 노바티스. 예. 유명한 사죠. 예, 네. 거기서 한 9년간 이제 영업 쪽에 근무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해에 정말 입사해가지고 연고지도 없는
대전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첫 해 1등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업과 관련해서. 예, 예. 비결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이래가지고 여기 이런데 자주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랑 같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자랑 막 하셔야 돼요. 자랑해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영업이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좀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이 외향적으로 돼서 잘 웃기도 하고 사람 앞에 나서서 얘기는 잘 못하지만 좀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 근데 그 회사에서 발령을 받고 보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열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뒤에 있는 거 싫어하고 앞에 가가지고 고객 만나는 거에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 데에서 좀 집중을 해서 남들보다 좀 그런 의사표현 밝히는데 되게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결혼 전에 연애를 거의 못했는데요. 왜 못했냐면 좋아한다 그래서 못했어요. 좋아하면 가서 바로 좋아한다 그래요. 아 여자한테? 예. 그러니까 생각하자마자 그냥 예, 바로. 예. 바로 뽀뽀하자 뭐 이렇게 바로 예, 하시구나. 생각하자마자 실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무지하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연애에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고객한테는 너무나 잘 맥히는 겁니다. 네.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실하고 고객한테 신뢰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고객한테 좀 이뻐 보였던 것 아니 같습니다. 그게 고객이 좋아합니까? 보통 우리가 귀찮아하죠. 보통 영업 사수들한테 네. 영업 잘하는한테 하면 야 그거 좀 고객을 네. 고객한테 단수 높게 네. 뭔가 해야 된다 뭐 머리를 굴려라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진실함과 솔직함을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고객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거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럼 거절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거절할 경우. 제가 막내인데요. 저희 형님이 저보다 큰 형님이 15살이 높으세요. 네. 눈치를 많이 배우게 됐죠. 형님이 엄하셨거든요. 네.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께서 가장 역할을 하셨는데 엄하셨는데 그 눈치가 고객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고객의 반응을 봐서 고객이 좀 안 좋아한다 싶으면 한 발 물러나고 그리고 뻔뻔하게 다시 또 가는 거죠. 고객한테. 그리고 진실하게 또 다시. 진실하게 뭘 하세요? 우리의 제품 피처 베니핏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관찰하고 그 관찰의 결과물로 그분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제가 행동하고 연애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바티스라는 그 글로벌 네. 컴퍼니에서 근무를 하시고 네. 퇴직을 했잖아요. 네. 퇴직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그 퇴직금이 한 8천만 원이 됐고 네. 2007년도에. 네. 근데 그동안에 그런 그 형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부채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걔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 텐데 네. 8천만 원을 형님을 빌려주고 그걸 3개월 만에 날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 형님께서 형님께서 아시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회사를 9년을 다녔는데요. 회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만두고는 싶은데 그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회사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곧잘 했는 걸로 특진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네. 퇴직금 8천만 원 날렸잖아요. 네. 네. 날렸는데 그래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네. 형님이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그 8천만 원을 빌려줬다거든요. 근데 그걸 8천만 그거는 원을 아니었어요. 3개월 만에 그 사업을 하면서 네. 그걸 다시 이제 형님 그 사업하면서 이게 다 날아가게 됐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 그 퇴직을 하고 증권이라는 것을 손을 한번 대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요, 형님께서? 제가요.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한 5천만 원도 따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다 날라갔어요. 퇴직금이 다 날라갔어요. 예, 퇴직금. 예, 모아둔다고 퇴직금하고 해가지고 8천만 원이 그 당시 2003년 2월 정도였는데 3월 정도였군요. 다 날라갔어요. 근데 돈의 욕심은 그 전에도 제가 돈의 욕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욕심은 있었고 일하고 싶은 마음은 아주 굴뚝 같고 일을 잘하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야지 하는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잘못한 거네요, 제가. 그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주식을 네.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8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의 귀한 돈을 가지고 네. 어떻게 주식 시장을 가서 돈을 딸 생각을 뭐 하시나요? 그럴 수 있지. 예.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새 퇴직자들의 코스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네. 그렇게 가지고 돈을 다 퇴직금 다 날린 다음에요. 예. 그럼 이제 백수였잖아요. 예. 그때. 근데 이런 닥터 서프라이를 창업하게 된 뭐 예. 계기는 뭡니까? 뭐 남들은 좀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어. 생존을 위해서 닥터 서플라이를 창업했고요. 네. 그 전에는 창업을 회사 다니면서 두 가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고객한테는 잘했는데 주변인들한테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조직 내에서요? 네, 영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고객 영업이 있고 내부적인 내부 영업이 있죠. 예, 내부 영업이 있는데 네. 제가 내부 영업을 너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업인으로는 좀 훌륭했는데 그 기업의 동료 생활을 잘하는 데서는 좀 쟤는 착하긴 한데 좀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좀 뭐랄까 좀 약간 왕따라 그러죠. 예, 그런 걸 좀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회사에서 간곡히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제가 쟤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랄까 좀 그 사람 탓을 하게 된다 그러나요?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망가져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고 두 번째는 한 그 당시에 지금은 좀 틀린데 그 당시에 한 50세 이상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 좀 드물었습니다. 네. 다 영업직, 제약회사는 영업직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영업직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향후 미래에도 좀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만두고 나서 그만두기 전에 저도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그 개인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놨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는 이런 네. 뭐 지금 하고 계시는 네. 이런 아이템을 생각한 건 아니셨나요? 제가 비즈니스 조금 하면서 나름대로 좀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우리 모르니까 물어보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네. 저는 그 외과 영역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제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부터 예, 외과 영역만. 어, 그러니까 그쪽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전문가가 좀 된 거죠. 95년부터 20년이네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많지만 아주 이 분야에서 그래도 나도 조금 나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어떤 여기 있는 분들도 뭔가 나중에 네. 사업을 하고 좀 사업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 이분들이 뭔가 지금 하는 거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예. 지금 대표님처럼 예. 그 한우물을 예. 그 전문성을 깊게 예. 저도 10년 이상 예. 파야만 예.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야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인터넷 비즈니스도 한번 성공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계속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3년 이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3년은 해야지 뭐든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다. 저는 시작이 비즈니스 시작이 아니고 뭐 분야에서 3년 이상은 돼야지 그때부터 비즈니스는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뭘 해도 조금 통할 수도 있고 이제 경험도 쌓이고 이제부터 경쟁자들한테도 뭐 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요? 좀 그런 면도 있고 그 서울 처음 올라오시면은 다 코 베어가고 눈 장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거기서 한 3년 살게 되면 이제
저 숭례문도 가게 되고 예,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마스터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다 비즈니스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서 7년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뭐 좀 돈도 좀 낼 수 있고 그럼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예. 사실 우리가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3년을 버티면 일단 비즈니스가 3년 내에 많이 망한다고.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경험이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처음에 그 창업을 하셨을 때 네. 그때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그 닥터 서플라이 지금 제품을 처음부터 그러면은 취급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나요? 닥터 서플라이 제품 중에 지금 저 제품이요. 수입 제품이 제가 창업을 수입 제품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비즈니스를 원래 다른 데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가 그 돈을 날리고 또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그걸 받질 못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었어요, 제가. 본인이?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도 굶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건 파는 거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과거에 팔았던 분야에서 그래서 마침 지인이 그 스타킹 한번 팔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타킹. 그래가지고 쪽팔리게 무슨 스타킹이냐. 네. 야, 난 남자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스타킹을. 봤는데 이 분야가 제가 담당하고 있던 혈관외과 분야더라고요. 제가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면역 억제제라는 제품을 취급을 했어요. 항암제하고. 그래서 면역 억제제하고 항암제는 외과 영역에서 혈관외과 쪽, 신장내과 그쪽 분야에서 그리고 많이 점유가 하거든요. 근데 이 혈관외과에서 그 하지정맥이라든지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있어요. 혈관에 문제가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그 질병 중에 이러한 컴프레션 스타킹으로 이러한 하지정맥류가 죄송합니다. 그 개선은 안 되지만 그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혈액순환이 잘 되는 FDA 승인된 저 스타킹 역사 한 100년이 넘습니다. 네. 그러한 제품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봐라. 세상에 이런 물건도 있었네. 네. 예, 그렇게 보면서 또 비즈니스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한 40개 정도 경쟁사가 생겼는데 그 당시만 돼도 한 서너 개, 네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무주공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보니까 기존에 제가 만나 뵙던 교수님들하고도 일맥상통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찾아갔죠.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너 앞에 제가 그분이 그 진료를 볼 때 너 저 환자 대기실에서 있어. 그러면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안 선생님 환자 나가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네 선생님. 그래가지고 환자 딱 테이크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환자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하지정맥류가 뭐고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얘기를 안 해줘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의 가려움을 제가 다 긁어줬어요. 긁어가지고 하지정맥류가 뭐고 하지정맥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고 선생님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수술을 하면 어떻고 그런 부분들을 다 긁어주니까 너무 저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제품을 팔면서 그거 시작하면서 첫 달 만에 한 400씩 벌고 이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신용불량자도 벗어나게 된 겁니까? 그 신용불량자는 벗어났는데 그게 한 3, 4년 이상 갔어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그래가지고 저걸로 시작을 하게 됐고 시작하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돈 벌는 게 재밌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 8천만 원 떨어먹고 뭐죠? 그
500에 3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아, 그러면서 그때 결혼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예, 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500에 30만 원짜리 그 영등포에 있는 그 영등포 동에 있는 오피스텔 사는데 해마다 살인 사건이 한 번씩 일어나요. 모범지대. 모범지대에서 거기가 싸거든요. 네. 거기서 살았죠. 내가 살면서 어려우니까 돈이 이거는 또 노텍스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시각을 좀 봤죠. 보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보니까 야 이거를 좀 더 넓히면 괜찮겠는데 해서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취급하는 회사가 글로벌 회사였습니다. 네. 예. 취급을 했는데 좀 더 보다 보니까 그 제가 3개월 했는데 글로벌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남들 3년 할 걸 너 혼자 3개월 했구나. 그러면서 거기 글로벌 회사에서 대리점을 준 데가 원래 정식 대리점에서 예. 글로벌 회사 본사의 아버지가 정식 대리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예. 그분이 저희 걸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안 찾아본 데가 없죠. 그래서 시장 조사는 다 제가 칼같이 해가지고 글로벌에다가 딱 띄웠어요. 근데 다행히 저 회사에서 저한테 저분 얼굴도 모르지만 저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네. 예. 그때부터 지금 한 10년 이상. 저분 저번에 한국 한번 오신다 그랬는데 저도 한번 미국 갔었는데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얼굴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름만 서로. 그리고 네. 10년간 거래가 된 겁니까? 10년 이상 됐죠. 어. 그분이 한 해 한 30만 불 거래가 있는데 저를 믿어줬고 제가 또 약속을 다 지켰어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이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제품이 등재가 돼서 병원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남들이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민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식품의약품 안전청 그냥 생각하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재고 있지 않고 뒤에서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옆 사람 찾아가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또 딴 사람 찾아가고 결국 거기서도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들어냈죠. 지금 우리가 보통 사업하다 보면요. 예. 지금 식품의약안전청이 말씀하셨지만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뭐 주무관청이라든지 네. 관공서의 인가라든지 아니면 승인 같은 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픈 게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걸 좀 헤쳐나가면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관공서하고 그런 거 할 때 좀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영업이잖아요. 네, 영업인데 네. 진실함과 진실함이 돼요. 꾸준함과 아니 되게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공무원 만나가지고 진실함으로 대하기만 되는 겁니까? 관찰을 해야죠. 관찰? 예. 어떤 관찰이요? 진실한 관찰.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사람들은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취약점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그 사람이 보입니다. 예.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걸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해야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도 노 하면서도 그 오케이 시그널을 낼 때도 있고 여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해 가지고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그거는 기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실함과 대담함과 용기를 갖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관찰하려면 그런 이제 영업 상대를 만났을 때는 되게 내 몸 상태가 좀 좋아야겠네요. 그걸 느끼려면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보여요 그게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의 영역인 거지.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아 근데 그런 건 좋게 여기까지 이제 아직 전문가 그런 고수가 아닌 네. 이런 분들이 그럼 그런 그게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바둑을 둘 때 복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네. 복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 하면 네.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 복기를 좀 많이 하는 아,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만난 사람이라든지 오늘 네, 만난 사람 네. 복귀하시는군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네. 좀 쪼잔하게 안 보이려고 앞에서는 표현 안 하지만 집에 가서 복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근데 지금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유통보다는 네. 제조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왜 잘하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영업 쪽에 유통 쪽에 좀 중점을 두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다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불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더 몰두하시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즐기시고 행복하게 지내셔야지 그 자꾸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할 거다, 자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래가 불투명해져요. 저도 불안했어요. 저거 할 때. 하나만 하고 있고 네. 경쟁사가 막 치고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안함이 저를 다른 걸로 몰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하나만으로도 깊이만 들어가고 넓이만 들어가면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많이 지금보다도 더 나이가 어렸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이 이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제가 그나마 다행히 잘한 거는 이게 전부 다 외과 영역에 있는 거예요. 모든 제품, 네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제품이 외과 영역에만 한정돼서 제가 해온 거는 좀 잘한 것 같고요. 요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하나를 한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좀 잘 될 때 그랬어요. 네. 아주 잘 될 때 이 네. 잘 될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거를 했어요. 이 연관 분야를 네. 연관 분야를 해서 이쪽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 제품하고 정형외과 관련 제품하고 또 신경외과 관련 제품하고 또 외과 관련 제품하고 여기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연관에 돼 있으니까 파워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숨이 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 그 닥터 서플라이가 상당히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겪었고 매출액도 들어보니까 이제 손익분기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향후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 정책이나 아니면 뭐 영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하실 건지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 회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회사 가장 추구하는 건 품질 그리고 가격. 아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아주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차별화. 기존 제품하고 피처 베네핏이 아주 뛰어난 제품을 환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제품 그런 것들 세 가지가 기본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는 경비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강화라든지 그러한 한 네 가지 축으로 저희가 전략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저희가 고객한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깊이 들어가고 충분히 고객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저희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 정말 힘들어요. 직원분들하고 어깨 걸고서 이걸 해나가야지 거기에서 현장에서 뭐든지 있듯이 고객한테 답이 다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20년을 했는데도 어려우십니까? 20년을 그 분야에 있었는데도? 제가 혼자 하면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조직으로 하기에는 또 작은 조직에서 이런 걸 하기에는 더군다나 저희 회사는 얼마나 벌려놨냐면 R&D 있죠, 생산 있죠, 그리고 미국 소리 좀 들리고 그리고 음향 효과 아니니까요. 말씀하세요. 작은 회사면서 일반 대기업이 갖춘 시스템, 기본 시스템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집중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요거하고도 마찬가지죠. 이 제품을 한 제품을 깊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유통까지 다 펼칠 수도 있는 건데 여러 제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 제품을 모두 다 집중하고 널리 펼치고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면 사실 이게
지금 너무 역량에 네. 걸맞지 않게 다변화를 했다고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들어요. 복귀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나 가면 고수들이 있어요. 네. 업계 1위, 2위 하시는 고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깨를 견주려면 그냥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품도 뛰어나고 서비스도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거기에서 깊은 통찰과 깊은 거기에서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뭔가가 필요한데 저희 회사는 아직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많이 벌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안 대표님께서 예. 추구하는 게 고품질,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 네.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차별화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지금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차별화가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런 그 차별화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게 된 동기가 따로 있습니까? 일하시면서. 예. 근데 참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이게 회사가 작다 보니까 예. 일단 고객하고 컨택팅 포인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위험한 얘기인데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 상상력에 의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상상력. 확인하지 않고 시장에서. 예, 관찰력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일면은 맞더라고요. 경험을 해본 결과.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일단 차별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에 없는 제품이 많아요. 아, 없는 제품. 예. 그리고 시장에 있는 제품 절대 같은 제품 안 만들어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네. 예.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그거와 같이 가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으로 다르게는 아니더라도 좀 완전 차별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품 만드는데 그 제품이 시장의 현실에서 쓰이게 하려면요. 예. 모디파이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디파이를 좀 하는 게 시행착오예요. 예. 근데 다행히 제가 좀 진실한 편이고 좀 무대뽀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실패해도 계속 갑니다. 저희가 이지랩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최초로 이 제품입니다. 이지랩. 예, 이 제품인데 전 다리만 보이네 지금. 네, 여자 국내 다리만. 최초로 만든 제품이에요. 아이템 구해가지고 처음에 한 4천만 원어치 반품 받았어요. 어. 전량 다 반품 받았어요. 사유가요. 이유가. 못 쓰겠다 이 제품.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제품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래 아이디어 괜찮은데 왜 제품력이 떨어져? 그때부터 고민해가지고 이게 이익 본 지가 몇 년 안 돼요. 또 2005년서부터 5년 이상 계속 적자 봤다는 얘기죠. 요거 제품만으로. 그래도 제품 밀어붙였어요. 진실하게. 뚜벅뚜벅. 밀어붙이니까 결국에선 아이디어가 현실을 못 맞췄는데 때가 왔군요. 예, 계속 맞추는 노력하니까 버티니까. 예. 시장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씩 들어주면서 뭐 처음엔 콜팩트 막 터지고 제가 이걸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모르는데 상상력으로 될 최초에- 것이다. 예, 사람 찾아내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르고 볶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뚝심에 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계속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가지고 계속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제품이 돈을 벌고 있는 제품이죠. 예, 그죠? 예, 근데 5년간은 이제 돈을 이제 적자 본 거 아닙니까? 적자 정도가 아니었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사업하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 다 예. 상상력에 의해 가지고 예. 야 이거 되겠다고 뭔가 지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이거를 다시 하신다면 이걸 지금 5년간 꼬나박았는데 그걸 좀 단축시키는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셔야죠 이분들한테. 예. 똑같이 5년간 꼬나박으라 그러면은 사실 5년을 견딜 사람 별 많지 않거든요. 지금 대표님이 견뎠지 일반 사람들은 5년 못 견뎌요. 한 1년이면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게요. 시행착오 있을 때. 그게요. 사업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업의 노하우인데 사업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누구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협조인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받고 그리고 아주 안 좋았던 흐름을 반전을 시키려고 계속 주변인들하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죠. 이런 고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사업하면 무조건 고통이 나옵니다. 사업 안 하고 다른 일 해보세요. 다른 일 해도 고통은 계속 옆에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속으로 씹어가지고 다시 뱉어내는데 그 뱉어낼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거티브하게 뱉어내면 안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 안 되겠네 일단요. 직장인이 얼마나 좋냐면요. 네. 자기가 연봉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요. 얼마나 좋냐면 예? 삼성전자가 1년 영업해서 3천만 원 흑자 받으면 자기 삼성전자 회사의 회장인 거예요. 맞잖아요. 삼성전자가 200조인데 1년 이익이 3천만 원이에요. 순이익이. 그러면 자기가 삼성전자예요. 네. 3천만 원 순이익 본. 자기가 생각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직원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좀 힘들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 이건 참 내 회사고 그러니까 회사 잘 좀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시면 회사에서 승리하고 인생 사는 것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결국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이 사업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품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고생하신 것도 있지만 사람들 때문에 인력 관리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뭐 사업하실 때 그냥 인력들이 쑥 그 빠져나가가지고 고생 이직률이 높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었나요? 예전에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많이 먹을 때는 거의 양주 한 병 정도 매일마다 먹었어요. 매일. 양주 한 병 매일마다. 매일마다. 네, 거의 매일 먹었어요. 그 접대 때문에요? 아니면은 그냥 좋아서? 술을 좋아서. 네, 일 끝나고 혼자 살 때. 일 끝나고 제가 영등포 구청 살 때, 영등포동 살 때 여기서 한 9시나 10시쯤 끝나요. 그럼 제가 압구정동에 가면 홈바라고 있어요. 압구정동에 아니라 홍대 홈바라고 있어요. 그 아가씨가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예요. 그때도 강동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판문점까지 가거나 판문점이 아니라 아니 왜 너무 쉬려고? 통일전망대. 지금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시죠? 술 먹고도 그랬고. 네.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거기까지 가요. 네. 운전하면서. 네. 갔다가 그게 아니면 집에 가고 자는 게 아니면 세 번째가 이제 홈바를 갔어요. 홈바를 가가지고 술을 먹는데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가슴도 크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술 먹다 보면 한 잔 먹고 나 한 잔 먹고 하다 보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직원들도 좋아할 줄 알았죠. 네. 예, 그래서 직원들을 좀 늦게까지 할 때면 술을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좀 무대뽀적인 기질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제 식대로 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행을 휘둘렀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직원들의 술을 사주면 애들이 좀 행복할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인 위주로만 생각했군요. 네, 그래서 좀 듣는 귀가 많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럼 고집 어떤 이런 고집이 세고 이런 독선적인 성격이시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거의 타고났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복기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상상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벌써 마음속의 대화를 전 나눴어요. 그분은 안 나눴는데. 그분은 처음 보는데. 우리 와이프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일깨워주더라고. 당신 내 생각 그거 아니야. 나는 이 생각이라고 확신을 갖고 하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는 좀 틀려졌는데 그래도 그 본성 어디 가겠습니까? 아직도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네. 그래도 뭐 최근에 그 술도 끊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워크숍을 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워크숍 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직원들이 애사심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네. 가서 이제 워크숍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 할 때 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하셨는지 그것 네. 좀 한번 듣고 싶거든요. 한숨을 많이 쉬네요 오늘. 아, 뜨거. 아, 어쩌면 뜨거워. 거의 뭐 간증 토크 같은데 오늘.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술을 끄는 것도 네. 그 아가씨가 혼바를 그만둬서 끓으실 수도 있어요. 안 넣었어요. 그분한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내가 이거 사모님이 보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아, 예,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래서 근데 그 워크숍에 가면요, 참 정말 힘든 게 사업은 장사는 1대1이지 않습니까? 저와 고객이에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좀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단순해요, 사람이. 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심플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 단순한데 그건 가능한데 직원들과 사장과의 관계, 직원과 이사들과 밑에 관계 이게 되면 뭐 이상한 조화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막 괴물이 거기 막 다녀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요걸 좀 잡을 수 있을까? 지금도 하두고 저한테. 네. 정말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올 1년은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주중을 뺐어요 제가. 네? 뭐를? 주중에 하루를 빼서 네. 일주일에 월 월 단위로 월. 월에 하루를 네. 빼서 네. 그래서 등산도 가고 직원들하고 아. 같이.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등산 가서 2차는 또 먹이고. 근데 그것도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안 물어보셨죠? 근데 그 직원들이 또 싫어하더라고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업무 안 시간 좋아한다. 외에 하면 에? 싫어할 것 같아서 업무 시간 중에 하는데도 싫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 사장으로 무시네. 그래가지고 아직은 못 찾으신 것 같네요. 방법을 제대로. 네, 좀 못 찾았는데 오늘 이분들한테 관객들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 일단 Q&A 시간에. 디스커션을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싫더라고. 상사가 나를 비토시키는 게 따돌 완따 시키는 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 바로 위 상사는 너무 싫어해. 근데 그 위에 상사는 날 너무 좋아해.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싫더라고. 어. 그래서 나는 절대 사업을 해도 그 현상 가지고 보리라. 네. 그래서 직원이 나 욕을 해도 그 자리에서 들어도 그거 마음에 안 둬요. 그 사람 역량을 보고 능력을 보고 싶어서. 아무리 기분 나쁘, 저 새끼가 저 인간이야 저게.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응?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아니지. 그건 그거고 일은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야. 전 참모가 없어요. 말 그대로 왜냐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니까 마음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게 상처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 내부 영업 제대로 못한 게 내 상처였어요. 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사 나는 조직을 직원들 수평적으로 그냥 다 그냥. 네, 그게 있는데 그것도 안 좋더라고. 그렇죠. 그럼요. 위에 뭐야 그 간부급들이 싫어하죠. 예, 그거 안 좋아가지고 권한이 있는 거죠. 세상에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알아주는 거죠, 직원들이. 뭐 알아주는 거 바라고 뭐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근데 이게 조직 간의 관계라는 게 그게 한 사람의 마음에 열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 또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방향성이 전환되는 거라 정말 그 중에 최근에 느낀 거 하나는 그동안 제가 방치 리더십을 좀 했어요. 방임? 방치란 게 방향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좀 관리형 리더십으로 최근에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기에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도 약간 아이디어가 있는 그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 여론을 조성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따라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본의와는 상관없이 본인은 그게 아닌데 자꾸 상처를 주게 됐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어떨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저는요, 제가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직원들이 아까 그 얘기를 해도 나는 그냥 넘겨요. 한 귀로 듣고 흘러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처를 안 받겠지 하면서 그냥 나가는데 그게 상처가 많이 되는가 봐. 네. 말로써. 네. 나는 그냥 넘기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 넘기나 봐. 아니 직원들을 대할 때 고객을 대하듯이 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나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나도 힐링이 필요하다고. 여기도 고객한테, 여기도 고객, 세상 당신한테까지 내가 고객 대하듯이 하면 잘 안 해준다는 거야. 야, 너한테까지 이렇게 대해야 되냐? 좀 편하게 하자. 내 솔직한 심정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직원들은 그 순수하게 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처로 받고 또 뭐 그로 인해서 뭐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쥐잡듯이 잡을 때 잡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잡을 때 안 되면 내가 그냥 가서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좀 불처럼 뭐 불도저처럼 막 하니까 그러면서도 뭐 칭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걸 지금 왜 직원들이 그 싫어하는지 우리 대표님을 혹은 대표님과 이렇게 마음을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시는 거죠? 아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단 말이죠. 일단 이런 고민은 것-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냐면 심플하신데. 예, 근데 제가- 필요성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그 제품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예. 제 방식대로의 방식이 음. 이 중소기업의 문제는 이직률이 엄청나게 심해요. 네. 그리고 우수 인재가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가능성 하나 있다는 게 저는 하나는 알거든요. 고객한테도 그래요.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진심은 영원히 통해요. 거짓말은 안 통해요.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거짓말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저 안 좋더라도 하려면 다 한다고요. 근데 위축되는 게 많고 알지 말아야 될 것도 알면은 직원들이 또 뭐 안 좋아지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안 좋았을 때 반전의 계기에 마련을 하려면 최악에서 좀 상은 아니더라도 한 중간 정도 하려면 그 반전의 계기거든요. 그걸 하려면 끊임없이 그 열정을 갖고 그것을 성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이나믹한데도 좀 직원들의 이직률이 좀 적어지고 좀 요새는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 회사 이직률이 5%도 안 됩니다. 거의 붙어 있어요, 우리 회사에. 근데 얘기 들어보면 아주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도 붙어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네. 기적일 정도로 정말 붙어 계신데 직원분들이 그거를
조금만 더 좀 당금질을 해가지고 하면 이게 단순간에는 이게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2년, 3년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액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시행착오로 아, 저 새끼가 하다가 나중에 제가 좀 좋아 보인다. 응?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내 진심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응? 진심은 그분들한테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직원들의 불만을 듣는 일은 하고 계세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두 가지. 저요? 예. 얼굴 보면 알죠. 얼굴 보면. 그것도 혼자 생각이잖아요. 얼굴 보면 알고. 아, 회사가 분위기가 안 좋은가 봐요. 얼굴 다들 이렇게 이러고 있나 봐요. 회사가 직원들이. 분위기가 지멋대로야. 근데 문제는요. 방치라 그랬잖아요. 네. 지멋대로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가 좌절을 하더라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좌절을. 그러니까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직원들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회사 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면 직원들 있으시면 직원들하고 참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리더십은 제가 리더십이지만 팔로우십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죠? 보통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 말씀은 많이 앞으로 좋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진실함. 예. 이런 말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잘 안 하거든요. 네. 이중률이 5%밖에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고 할만 하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이중률이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저의 지랄 같은 좀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조금 이해한다고 그렇게 하면 네. 그러면은 예. 그 안 대표님께서 그 바라는 인재상 혹시 있습니까? 저는 뭐 인재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예. 경력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왜 없냐면 네. 처음에는 그 가지고 했는데 중소기업에는 그런 사람 안 와요. 뭐 기준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현실적인데. 네, 안 와요. 네. 그래서 저는 공개 채용도 처음에는 좀 했는데 이제는 좀 안 되고 소개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네. 예. 그 인재상이라고 하면 저는 전문가를 원합니다. 전문가. 전문가. 자기 분야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게 내가 바라는 인재상이에요. 그리고 프로페셔널을 원하고 전문가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아니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 그래 저가 남들 눈치 안 보고 일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곤조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제가. 근데 직원으로서 그런 일을 하기 정말 힘들죠. 자기 식대로 막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제가 선호하고 예. 말이 안 통하더라도 저 사람이 존중해 줄 수 있는 철학이 있다든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기준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예, 그렇죠. 예, 자기가 날 수 있는 뭔가 날 피드 하시는데 날 뭐가 생기고 그렇듯이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이 인재라고 봐요. 뭐 배움의 학식의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술을 끊으셨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아무리 뭐 술 많이 안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뭐 빅바이오가 뭐 이제 술 한잔 하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뭐 다른 직원이 가서 이렇게 마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뭐 그때는 그래도 뭐 술을 끊었지만 그때는 같이 드시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술 끊은 지가 한 3년 좀 넘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막 안 해가지고 제가 두 개는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네. 예. 담배 끊는 것도 수영하고 담배를 같이 하는데 수영이 잘하고 싶은데 수영을 잘 못하니까 담배를 끊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듯이 교회 좀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다니려니까
술이 엄청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술을 끊었죠. 술을 원해서 끊은 건 아니고 끊으려고 해서 끊은 건 아니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술을 끊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빅바이오가 네, 빅바이오가 판단하자. 그러시면은 네. 제 얼굴 빨갛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빅바이오는 뭐 아직까진 저는 우리 영업 본부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그런 걸 잘하시고 그래서 그쪽을 맡기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모임 술자리 좋아해요. 제가 자주 가요. 가면은 제 얼굴이 빨갛기 때문에 네. 처음에 몇 잔 권하다가 네. 받을 때는 제가 소주 잔으로 맥주 한 잔 정도 그건 마셔요. 한두 잔 정도. 아, 그렇게. 예, 그렇게는 마시고 그리고 얼굴이 빨가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제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몰라. 그 말하는 것도 어수룩해가지고 말하면 나중에 그 사람 너는 정말 술 먹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즐거워요. 술자리에 가 있으면 술을 안 먹어도 취하지 않아도 벌써 그 분위기에 취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중요한 사람들한테도 저번에 한번 뭐 골프 치고 한번 먹었는데 아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면서 이제 술 한 잔 그분이 들어가시고 이제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그럼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술 안 먹어도. 이제 술 안 먹어도 그 테크닉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시간을 보낼 것이라든가. 네. 아니 즐거우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즐거우니 그 자리가 즐겁고 그 사람이 좋고 그러면 술 먹거나 안 먹거는 처음에 몇 번은 그분도 그렇게 하는데 그분도 즐거워져요. 네. 제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면. 그럼 아까 그 인재상 중에 그러면요.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직원이 있다고 볼 때 실적은 좋은데 좀 생각이 안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좀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진 직원이 한 명 있고 실적은 좋지는 않는데 생각은 참 안 대표님이 마음에 쏙 들게끔 이렇게 그런 직원이 있어요. 안 대표님은 어떤 직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지. 저는요. 예. 세상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말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숏텀은 얘기가 좀 틀립니다. 근데 롱텀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뭔가 마음속에 좌절을 했던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저지르지 못하던 뭔가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가. 예. 그래서 이게 숏텀으로 봤을 때는 그건 구별을 못 한다. 네. 근데 롱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는 그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가진 자만이 그걸 이뤄내거든요. 물론 뭐 운이 좋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롱텀으로 하면 운도 많이 자고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롱텀 그 기간은 뭐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어렵게 얘기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직관적으로 우리 계약직 하면 1년 정도는 이렇게 각 회사에서 그 직원들의 어떤 영향을 보는 기간을 1년 정도로 보잖아요. 안 대표님도 1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태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일을 할 때 열정이 중요해요. 열정이 바로 태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면 바로 보여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며칠만 생활해봐도 저 사람이 아까 맹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게 좀 보여요. 그래서 한두 달 이내에 벌써 판정이 다 나죠. 그래서 태도에서 열정이 나오고 열정을 하다 보면 쇼타임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희 회사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 그래서 가만히 가서 쫓아가서 한번 봤는데 방법이 좀 잘못됐더라고. 근데 그것만 살짝 교정해줘도 그 친구는 좀 많이 좀 좋아지는 걸
맞나 모르겠네. 이건 잘 모르겠네. 한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이제 현재 어쨌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예, 예. 앞으로 가지고 계신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 비즈니스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좀 시행착오도 겪고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회사는 찜질과 마사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찜질과 마사지가 그냥 어디 유흥가에 있는 찜질 마사지가 아니고 우리 회사 미션 비전 뭐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찜질과 마사지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자. 이거에 준 걸로 그렇게 뭐 해가지고 결국 제 뜻을 관철을 못 시켰는데, 근데 분야를 그쪽으로 한정을 좀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특화된 회사로. 네, 찜질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이러한 냉온 찜질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정부 과제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심장이 정지된 이후에 환자가 뇌사에 빠지고 그 뇌사를 뇌의 온도를 32도까지 저하시키면 그리고 깨어나게 하면 그 환자가 뇌사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기기도 첨단 기기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렇듯이 이러한 찜질 마사지 분야에서도 그러한 로테크와 하이테크를 어우르는 회사가 되고 싶고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공합 마사지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생활에 밀접한 그런 일반 제품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제품도 좀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아주 하이테크한 이 혈압 재는 것도 사실 이 마사지예요. 공합 마사지로 인해서 이쪽 펄스를 체크하는 기기거든요. 센서 가지고 그러한 그 마사지와 찜질의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게 꿈이고 그런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 그룹이 되고 싶고 그 분야에서 국내에서 한정 짓지 않고 글로벌로 가고 싶은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그 찜질과 마사지 분야만 이제 파고드실 너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의료기기, 꼭 헬스, 뭐 이렇게 건강 이런 분야가 21세기에 앞으로 되게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유망하다 보신다면은 왜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 아이템이 되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분들이 뭐 찜질 마사지를 안 하더라도 몸에 관련된 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이 유망하다 보시는지. 국민소득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뭐 다치든지 말든지 그냥 여기 저기 반창고 하나 받치고 일하잖아요. 근데 좀 2만 불, 3만 불 될수록 일단 점차적으로 관심이 많은 게 몸뚱아리입니다. 그래서 뷰티와 건강에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유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상이 많이 성숙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정보통신 지금 개념까지 많이 진화돼 가지고 그러한 사람의 멘탈이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명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50세에서 60세, 70세, 지금 80세, 지금 100세 시대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질병은 어쩔 수 없이 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개 차원, 그리고 아무리 인구가 줄더라도 그러한 두 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상황은 괜찮다. 근데 대신에 한 가지 문제점은 아까도 대표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비즈니스가 커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항상 기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정부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원가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입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그런 정도까지 비즈니스를 주질 않아요. 물론 뭐 저희가 예전에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취급하던 글리백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타블렛 캡슐 하나에 몇백만 원이에요. 그거 하나에. 그 정부에서도 결국 인정을 해줘요. 정확한 레퍼런스가 있다면. 사람을 선택적으로 살리는 제품이니까. 그런 하이테크한 제품만이 이러한 그 뭐랄까요. 점점 늘어가는 그리고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는 사회에서 행세를 할 수 있지. 이런 로테크한
그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아직도 엄청나게 낮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R&D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R&D뿐만 아니고 거기 R&D를 해서 현명한 R&D를 해서 두 번째는 그 현명한 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고 해서 고객한테 결국 혜택을 많이 주는 기업만이 이러한 그 늘어가는 데서 고객 사랑받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행세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질문자분한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압박. 이제 레볼루션인데요. 네. 이 제품에 컴프레션 그 키트를 빼놓고 왔더라고. 네네. 요거 제가 가져갈 거예요. 네네. 주소만 주시면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여기 마이크. 아니요. 온라인 시청자분도 있으니까. 네. 일단 박수 한번 대단한 프로를 위해서. 이따 할 거예요. 본인이 왜 MC도 아닌데. 혼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프로를 위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한 분야만 계속 하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말씀 이제 인터넷 오브 싱 IoT 쪽이 굉장히 발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의료 분야 쪽이 굉장히 접목이 되는데 지난번 아까 말씀은 또 인터넷 사업도 한번 해보셨다고 하니까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자연적으로 나간다면 그게 통계하고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분야는 제가 관심 있어서 좀 들어갔던 분야인데 일단 빅데이터는 한정이 돼 있어요. 어떤 쪽으로 한정이 돼 있냐면 만성질환 쪽이야. 네. 그래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병원 지금 대학병원 같은데 쓸데없는 고혈압 환자 엄청 많아요. 그 외래 진료를 그분들이 가서 6개월치 약 타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네 의원 자주 가가지고 모니터링 더 받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대학병원 가가지고 6개월에 한번 약 타러 가는데 그게 대학병원의 순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익률이에요? 순기능에. 기능에. 순기능. 예. 대학병원은 말 그대로 3차 의료기관이에요. 네. 예. 거기는 수술이라든지 중증 환자를 다루는 데가 주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제 집중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의 순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자들에 한해서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는 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근데 이 수술이라든지 아주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응급 질환 같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원거리에서 보는 거하고 눈앞에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빅데이터가 해외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워낙 크니까요. 그리고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서울에 사는데 꼭 빅데이터가 그 6개월 약 타는 거 외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분, 30분, 1시간 내에 다 가거든요, 병원을. 네. 그런 데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는 좀 활용도가 이러한 만성 질환자라든지 낙도, 섬 같은데 환자가 멀리 떨어진 거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수요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에 또 법적인 부분도 많아가지고 이 국회에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 대통령께서 이걸 좀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분야에서 조금은 있었는데 그래도 5년, 10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기업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려면 벌써 늦었고 지금 들어가려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됐고 결국 대기업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온라인에서 더 그린존이라는 분께서 그 아까 인재 채용할 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이런 면접 볼 때 이런 질문을 꼭 한다. 뭐 이런 차별점 있으신지. 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예?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뭐 여기서 한 5분 정도 갈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나이 제한 없나요? 질문을 알아도요.
질문을 하도 답을 사실 답이란 게 정답은 아니죠. 게 아니고. 정답인데요. 질문 한번 어떤 질문인데요? 제가 일단 대화 나눠보면 바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생활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한 몇 주만 해보면 벌써 캐릭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 거고 한 가지는 중소기업으로서 항상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이직을 몇 번 했는지 꼭 물어봅니다. 저는 3번 이상 회사 옮기신 분은 좀 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곧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네. 좀 안 맞는다. 뭐 정답이 아니라 다 일반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아 그렇죠? 그 이력서 안 쓰잖아요. 회사 옮긴 거. 네. 네. 자, 그다음에 질문. 질문 더 이왕 한 길에 뭐냐면 제가 좀 뚱뚱한데요. 네. 예를 들면 찜질하고 마사지 쪽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마이크 좀 되시고. 예. 뚱뚱한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네. 고도 비만자를 대신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께서 만드시는 그 제품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계신 찜질과 마사지 분야에서 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고도 비만자들을 위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신다면 이것도 큰 빅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고주파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형외과 쪽에서. 네네. 그리고 지방 걷어내고 뭐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 있어요? 효과 없잖아요.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많이 굶고 그리고 그거는요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셀룰라이트는 없애느니 워낙 여성분들이 미에 대한 강한 집념과 미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상술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회사 뭐 그런 거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고 제품에 그 고객 감동을 넘어서 꼭 필요한 제품이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 기초 수준이라도 충족할 수 있는 기초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집에 갖다 놓고 저희 집 사람도 뭐 하나 혹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에서 방치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돈값 안 한다고 매일마다 욕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가 그러한 수준이 고객한테 사랑은 못 받을지언정 마음은 그렇습니다. 고객한테 꼭 그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권성진님께서 아까 그 인사관리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인사관리 전문가를 영입해서 내부 활성화를 해보실 생각은 그런 거 안 하시는지 인사관리 전문가를. 예. 왜 없겠어요? 근데 회사라는 것은 인사관리에 자가 있으려면 한 50명, 100명은 돼야 되죠.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지금 한 27명 정도. 27명. 네. 네. 근데 그 전에 그 인사관리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우선 더 필요한 것들은 수익률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을 뽑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좀 더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질문도 좀 이 회사에 여기 안 대표님한테 아까 그 지금 조직 관리나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또 의견 주셔도 좋고요. 네. 자, 마이크 전달. 네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그 집사람이 좀 이제 결리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마사지를 좀 해주는데 사실 이런 어떤 재활 치료기가 그런 어떤 그 생활인한테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손맛이 가미된 무슨 어떤 찜질기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하이테크를 접목한 로우테크 네. 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공합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사지 무슨 순환을 하고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뭔가 비인간적이고 그 사용하면서 뭔가 이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손맛이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힘 조절이나 뭐 그런 거를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 기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어떤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그런 마사지 기기나 이런 거보다는 제 손맛이 좋다라는 말을 듣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해보시는 의향은 없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일단 공합기기는 마사지보다는 원래 혈액순환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게 이제 수술방에 누워 계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뭉쳐가지고 폐로 가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는 기기고 일반은 그걸 응용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고 아까 손맛을 느끼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인공지능을 가진 그 의료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 좋겠네요. 근데 글쎄요, 그게 진짜 워낙 손맛이 각도라든지, 가면 예. 어머니 손만 마사지기 하면 되게 뭐 브랜드는 잘 나오겠네요. 네. 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도 이제 같은 연상에서 질문이 뭐 너무 많지만 하여튼 간략히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노모를 모시고 예. 이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 집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각종 안마기 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1년 쓰다가 망가진다든지 해서 그 효과 별로 못 보고 이게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찜질 기구 같은 것도 하여튼 종류 다 있습니다, 거의.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좀 더 정치하고 예? 그냥 임시가 아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항구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기를 만드시면 정말 제가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느끼니까. 근데 그런 제품은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대기업도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차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영역에 많이 한정을 하가서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2009년부터 전자의료기를 제가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전자의 전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3년, 4년 동안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지를 않아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고 사장이 돼요. 네. 그래서 당장 보면 외관 보고 작동하는 거 보고 6개월, 1년 정도 하지 이걸 몇 년 해가지고 하려면 그만큼 모터라든지 펌프라든지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단가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품이라는. 근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그분들이 그 지갑을 열 때 이쪽을 열겠느냐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에서 너무 열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쟤네들 제품력을 보고 그거를 열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안 사주면 또 R&D가 안 들어가요, 그쪽으로. 그러면 제품이 점점 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더 안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이 저가 의료기, 또 외산 의료기, 중국산 같은 의료기, 그리고 얼마 못 쓰는 의료기로 이렇게 점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대표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솔고 아시죠? 솔고. 그 장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의료 장판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저희가 써보고 저희 어머니가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4장을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만 다 해가지고 효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고 그 이제 교체하면 이렇게 교체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님도 그게 시중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그럼 잘 못 사거든요. 더블 그거는 300만 원이에요. 그 둘이서 쓰는 거. 근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거든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부자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이 부자여서. 집이 부자여서. 아니. 저만 산 게 아니고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소기업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샀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 마케팅에서 샀냐면은 시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어떤 그 빈 오피스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빌려가지고 할머니들 막 체험관, 체험관 해가지고 시험관. 그걸 통해서 결국 제가 이제 저는 그 노인들은 그 금방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바로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그냥 원하시면 이렇게 사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효과가 좋으셔서 계속 쓰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님께서도 만약에 그 솔고 같이 그래서 솔고 지금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상장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볼 때 그 하실 것 같거든요. 뭐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 자본도 필요하고요. 그거 하려면은 또 아까 새로운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찜질 마사지 일단 저희 회사는 집중하는 게
치료 재료 쪽으로, 치료 쪽으로. 계속해서 B2B 쪽으로 가실 거죠? 예, B2B 위주로. B2C가 아니라. 위주로. 예. 그 위주로. 자,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B2B를 안 해본 분들인데 네. 사업 아이템은 이제 B2B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B2B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딱 한 가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B2B 하는 분들한테. B2B한테. 네, B2B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업, B2B 쪽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B2B는 딴 것보다도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전문성. 일반 영업은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잖아요. B2B는 특정한 영역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떤 분야도 일반 영역도 전문가가 돼야 되겠지만 그쪽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전문 기업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케이. 네. 자, 또 잠깐만요. 또 다른 분 안 한 분한테. 네,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 개인 신상적인 건데 네. 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꿋꿋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성공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하는데 멘토 같은 분이 있었는지 하나 하고요. 실제 살면서 뭐 그런 흔들리고 지 않고자 하는 본인 마음보다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걸로 많이 좀 시험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극복하신 어떤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좀 특이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자주 웃으시는. 예. 또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제가 20년 정도 밖에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살았거든요. 오. 네.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형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업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재작년에 한 몇십억 또 부도냈어요. 그래서 빚은 생활의 일상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런데도 뭐 이런 말씀까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형수님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워낙 사업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네. 형님이. 예. 형수님. 근데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예. 그게 뭐냐면 그러한 그 스트레스에 그냥 흘러넘기는 거. 어머니가 제가 20년 동안 나와 있어도 1년에 전화 한 번 안 하세요. 어머니께서요? 예, 아들이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네 생각 좀 하고 있다. 그럼 전화를 할 것이지 왜 안 하시는지. 근데 거의 전화도 안 하시고 좀 담대한 편이세요, 어머니가. 어머니 뭐 하시는 분인데요? 뭐 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집에서 네? 강원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 아니 놀러 다니시죠. 놀러 다니시고. 네. 당신 쫓아서 네. 공부도 하시고 네. 자기 인생 쫓아서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고 지금 80 넘으셨는데도 활발하게 다니세요. 네. 예. 근데 그러면서 좀 타고나지 않느냐 그런 면에 두 번째는 좀 뭐랄까 어려서부터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군요. 제가 걱정이 집에 빚이 3천만 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 빚을 제가 어떻게 갚을까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5학년. 5학년이? 네. 형님이 계신데도. 예, 형님이 빚을 졌는데 내 빚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오면서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한 4장 정도 나와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예, 그게 저절로 세파를 겪게 하고 아까 잠깐 뭐 영업을 왜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세월의 트레이닝이 그렇게 남들 나쁜 소리 들어도 한 귀로 흘리고 네. 그게 저절로 인생에서 연습이 평소에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멘토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겠네요. 꼽으라면. 엄마가 뭐 우리 저의 멘토가 됐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미안하죠. 엄마 욕도 많이 했으니까. 오케이. 자, 온라인에서 권선님께서 혹시 오너의 성향 때문에 직원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히는 현상, 즉 아이디어에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소하고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근데 이분께서도 이제 인정하는 게 오너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아이디어에 동맥 경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든 게 그거예요. 네. 그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직원들한테 전문가 될 때까지. 네네. 근데 이 전문가 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직원들은 몇 년 안 됐단 말이죠. 네. 거기서 얼마나 생각보다 유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기다려주고 배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동맥경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 큰일 났어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계속 잠깐만 대표님 계속 큰일 났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 27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지금 동맥경화 있다는데 그 동맥경화를 만약에 풀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뭔가를 그러면 맡기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누가 그걸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 누가? 제가 본래적으로요. 네. 방치형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막 괴롭히고 네. 그리고 신경 딱 꺼버려요. 아예 상관도 안 해요. 뭘 하든지.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 약간 좀 영업적인 것 같네. 영업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업할 때 목표를 확 하지만 또 계약하면 또 딱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비슷한 것 좀 같네. 그런 그러니까. 관리가 좀 부족해요, 제가. 인정해요. 네. 그래서 2인자를 키우시면 어떻겠습니까? 2인자 회사에서 2인자. 본인은 영업에만 매진하고 회사는 좀 2인자를 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2인자 없으세요 회사에? 2인자? 2인자 없어요. 2인자는 공동 집단 체제가 돼 있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직급이 높은 분도 계신데 2인자로 하면 저희 총괄 전무님이나 뭐 그런 분이 네네. 제너럴 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부서 이사님들만 계시고 그걸 총괄하는 분은 저예요. 네. 그거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을 좀 약간 좀 키워서. 네. 자, 또 질문. 왜냐면 제가 왜 이러냐면 저도 영업 계속 B2B 영업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즉반 저도 영업 되게 잘했어요. 근데 회사를 저도 11년째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렇게 이제 직원한테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까 2인자처럼 어떤 믿고서 아예 요즘 이제 주간 회의 이제 안 들어간 지도 내가 한 2년째 됐거든요. 그 친구하고만 하고 믿고 나머지 분이 저는 신규 사업을 저는 펼치고 기존 것은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도 덜어지고 좀 괜찮았지. 좀 모르죠 뭐 하여튼 그런 거. 자, 또 질문. 네.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B2B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실 저기 의료기기 쪽이 문제가 있는 게 의사가 일단 그 효과성, 효용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이를테면 그 뭐 찜질 기름기를 했더니 이 환자가 이제 뭐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뭐 괴사되는 게 확실히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간병인 입장에서 내가 나의 노동력을 줄여주고 힘든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간병인 스스로 사서 환자를 뭐 서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그 효자 낳지만 할머님이나 그 부모님이 좋다니까 뭐 300만 원이었든 500만 원이었든 이렇게 사주는 이게 여러 가지 그 좀 그 지갑을 열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저기 사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아이템이 일단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저가형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고가형으로 가면은 뭐 안 사준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제품에 들어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고가로 해서 더 좋은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비싸지면 또 이제 경쟁에 밀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고객들 그게 뭐 의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판단을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뭐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싼 거가 더 잘 팔리고 이제 그게 딜레마라고는 느끼지만 사장님은 어느 쪽에 좀 전략적으로 좀 주안점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병원 의료기기 쪽은요. 특히 저희는 대학병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임상이 되게 중요해요.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 임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량 반품이 들어왔잖아요. 효과가 떨어지고. 예. 근데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환자한테 적용할 때 그런 임상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임상도 돈을 줘야지 의사분들이 예. 해주잖아요. 예. 막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예. 거예요. 그래서 임상이 좀 덜 필요한 분야에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제품 중에 그런 제품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의료기기 약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찢고 부러지고 그리고 싸매고 꼬매고 그런 것들이에요. 약으로 치료하고. 그거는 되게 간단한데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사한 방법 중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유사하게 만들면은 일단 그 약간 오버컴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상을 좀 병원에서 요청하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 경험이 많은 데는 병원에서 안심하고 환자한테 많이 처방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중소의료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버컴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처방이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까? 그렇죠. 예, 처방이 다. 이것도 처방이 병원에서는 처방이 들어가야 돼요. 네. 뭐 보험 적용도 받고. 보험은 안 돼. 비급여 적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 우리 기계 같은 경우 질문 말씀드린다면 글로벌 회사입니다. 경쟁사가. 그런 회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품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다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요. 제가 봐도. 네. 예, 그리고 가격이 규모의 경제가 벌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을 상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상도 우리는 없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예전과 틀리 전자의료기기 쪽이, 전자 쪽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부품으로 많이 사가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죠. 네네. 그리고 모바일이라든지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그런 인프라 제도가 일본이 예전에 엄청 높았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때나. 디지털 시대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네네. 쫓아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런 베이스가 강하니까 제품이 만들어내가지고, 미국 지금 우리 경쟁사 같은 경우 미국 의료기기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요. 멕시코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그 지사가 있고, 지사에서 대리점에 갖고, 대리점에서 서브 총판으로 와서 총판에서 서브 대리점으로 가고, 서브 대리점에서 병원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대여섯 군데 벌써 유통 과정을 거치죠. 우리는 우리 대리점, 아니 우리 병원.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우리는 규모의 경제도 이룩을 못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워낙 글로벌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통 마진, 규모의 경제도 벌써 원가 경쟁 차이가 확 틀리고 품질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품질만 어느 정도 제고를 해놓으면 그 유통 마진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오버컴 할 수 있는 틈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그것도. 유통 마진하고 또 어떤 그 고객의 피드백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거죠. 브랜드가 있고 크면은 등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빨리 못 움직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객 피드백을 바로 반영해서 네. 해주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할 수 거기에 있고. 틈새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러한 것도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다른 분, 네, 마이크. 예, 저기 이제 조직 관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쭉 예.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준은 이제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이제 잘 이렇게 안 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네 분 패널이 계시는데, 패널들 분께서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실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본인이 해주세요 그냥. 제가? 네. 저는 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본인 그 관점 그냥. 네. 그냥 관점이요. 정답이 아니라 관점. 본인의 관점 그냥. 네. 간단하게. 그래서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로 그 네 분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한테 숙제를 주시는 거라. 우리 보고 하라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좀 예의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아 괜찮아요. 우리 한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한번 그 네? 네 분의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직원들을 완전히 지금 신뢰하지 않으신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불완전한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은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전하고 사인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옛날에 그 노바스코가 직원으로 있었을 때 했던 그 수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현재 직원으로 그냥 인정하고 빵꾸만 내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가지 막 여러 가지 학교 생각하지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빵꾸만 내지 말고 네 할 일만 해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근데 더 기대하는 게 있으면 그건 혼자서 하시고요, 그냥 새로운 거를. 저는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아유, 막 나오시는데. 준비했어 이게. 간증. 예. 그게. 예, 뭐 한번.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듣는 인내심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원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그 이해는 한다고는 하시는데 그 이해를 안 대표님이 사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사모님의 뜻은 모르고 안 대표님은 다 안다 이러는 거랑 같은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부간의 문제를 만약에 해결을 하셨다면은 그거를 이제 회사로 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다시 고민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길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다 준비를 하셨어. 약간은 이제 약간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약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아까도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직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기술을 삼아서 한번 증해보자 이거죠.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서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 네. 이제 제가 점을 찍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의 매출 구조에서 한 명 그 전문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약간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좀 더 잠재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내부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기가 올라가고 서로 어떤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잡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그 매출이 그대로 일어나면서 한 사람 인건비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서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매출이 됐든 아니면 이익이 됐든 어떤 형태의 그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1의 인건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조직에서 발생시키는 부가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한 그 가능성, 그거를 한번 인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저 첨언을 하면요. 근데 약간 리스크한 게 전문가로 일어나서 영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인생은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뭐든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정말 이 사람의 어차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뽑질 않고요. 사실 중소기업에 좋은 사람 아까 채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뭐 대표님 페이스북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나 이런 내가 고민이 있는데 한 그 6개월 계약직으로 외부 교육 전문가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차칭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계약직으로 해서 많이 풀타임 말고 하면 그 사람도 충분히 할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갖고서 하시는 게 낫지. 여기서 지금 뭐 인사 전문가 뽑아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뭐 연봉 뭐 정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 뽑아가지고 뭐 경비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뭐 이거저거 다 잡무를 시키면서 한다면 모를까. 저라면 모르겠는데. 잘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방송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그 K큐브 벤처스의 임지훈 대표님인데요. 이분은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 창업자 김범수 의장하고 같이 K큐브 벤처스를 이제 창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도 CEO지만 우리가 또 이제 실제 우리 기업은 또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관점, 또 실리콘밸리에 또 실리콘밸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창업의 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재밌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또 그 CEO톡하고 또 CEO톡 그룹에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여기 실제로 말씀하신 거를 또 적어주시고 앞에 보신 거의 되게 많이 적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잘못 적었어요. 네 많은 분들 해가지고 오늘 좋은 된 것 같고요. 자, 먼저 오늘 수고해주신 3명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했는데 그냥 하잖아요. 묻어가잖아 그냥. 그죠? 여러분들 MC 보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나 이거 MC 보고 싶다고. 네,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시켜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네. 아, 네, 한마디 해야 돼? 네네. 네. 아무튼 두 마디 하셔도 되고요. 네.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셔가지고 주변에서 존경받고 자기 자신이 자기 존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